혼합물에 불리기 서술형 문제 같이 할게요. 자, 1번. 소금물에 벽실을 넣어 분리하는 모습이다. 이때 소금물의 농도를 15% 정도를 맞춘다라고 한다. 만약 농도를 15%보다 낮게 맞추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설명하시오. 원래 지금 쭉정이랑 그 속이 찬 벽시 알곡이라고 할게요. 알곡을 분리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맹물이다 싶어. 그냥 물이야. 예, 그러면 쭉정이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수 있어요. 예, 속이 좀 덜 찬 애도 아예 껍데기만 아니면 예, 꽉 차지 않고 이제 벼가 약간 예, 성그른 거죠. 뭐 그런 애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자, 낮으면 예, 쭉정이도 가라앉아서 섞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쭉정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속이 찬 벽시만 뭐 이렇게 뭐 모내기 하는데 쓴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도정해가지고 쌀을 만든다던가 이래야 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키즈를 합니다. 속이 찬 곡식이 쭉정이나 검부러기와 분리되어 키 안쪽에 남습니다. 이렇게 검부러기는 진짜 뭐 이렇게 약간 뭐 먼지라던가 뭐 이렇게 불순물 같은 거고, 쭉정이는 껍데기인 거고, 그런 게 막 날아가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아무튼 이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죠.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쭉정이나 검부러기가 밀도가 작아 속이 찬 곡식보다 밀도가 작아서 바람에 날려갑니다.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인 거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이거 한 거죠, 그렇죠? 네, 방금 우리 실험을 이렇게 해본 건데 냉각수는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냉각수 방향이 정해져야지 냉각 효율이 좋고 이 안에 냉각기 안에 물이 꽉 채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안 한 거는 유리또막을 넣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넣은 건 아니야. 유리또막을 넣으면은 더 분류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끓임 쪽은 넣어서 했고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방지하는 거. 자, 온도계는 여기 가지 달린 부분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끓임 쪽은 액체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글자글 끓게 하는 거고요. 액체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별 증류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고, 냉각기에 찬물을 위쪽에 넣으면 냉각 효과가 더 좋다. 아닙니다. 아래쪽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는 되어 있는데 다만 고르면 됩니다. 다. 그 다음에 내용을 고쳐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분리된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서 분리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쵸?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물과 에탄올을 한 거고, 에탄올은 78도씨 정도가 끓는 점이고요. 이건 물과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끓는 점이 좀 더 낮아요. 자, 물과 메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증류라고 하는 건데,
그 원리를 끓는 점과 관련되어 서술하시오. 이거를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거고, 원리는 끓는 점이 다른 액체는 끓는 점이 낮은 액체부터 끓어서 기체 상태가 됩니다. 기체 상태가 되고 냉각기에서 다시 액화하여 순물질을 얻는 방법입니다. 순물질을 얻을 수 있다. 됐어요? 쓰고 있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거 온도계를 보면서 있잖아요. 그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게 계속 받아셔야 되고, 이게 다 끓고 나잖아. 그 온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이때쯤 이제 그 받는 쪽에 시험관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중단을 해야 돼요. 끓이는 과정을. 만약에 물질이 두 개만 있으면 이제 중단하면 분리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햇빛을 이용해서 바닷물에 식수를 얻는 장치인데, 원래 바닷물 끓여가지고 식수 얻을 수는 있는데 사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드는 거야, 이런 작업이. 그래서 막 직접 끓이는 것보다는 이제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덜 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끓인다기보다는 증발을 시킵니다. 기화를 시켜. 그래가지고 이게 날아가다가 이 표면에 맺혀요. 여기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모이는 거죠. 이 장치를 이용하여 바닷물의 식수를 얻는 과정을 상태 변화와 분리 방법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소금물을 가열합니다. 소금물을 햇빛에 소금물을 가열하여 기화된 수증기가, 자, 지붕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지붕에 물방울로, 지붕에 다 물방울로 물방울이 맺히죠. 이것을 모아 식수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그 붕산 50g과 염화나트륨 20g이 섞여 있는데 다 못 적었나요? 네, 섞여 있는데 그거를 물 100g에 넣어가지고 80도씨 물 100g에 넣어가지고 모두 일단은 녹여요. 녹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합니다. 그럼 얘가 녹아 있다가 자기네들끼리 모이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 보여준 것 같은 결정이 됩니다. 그럼 고체잖아 결정은. 그래서 거름 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남고요. 결정들이 그냥 아직은 이제 녹아 있는 애들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될 거냐면 붕산은 용해도가 물 100g당 용해도는 염화나트륨이 36g까지 녹아요. 근데 얘 물 100g인데 20g을 녹였잖아. 염화나트륨은. 그러면 36g까지 녹는데 20g 녹였으면은 사실은 16g 더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이 섭취되는 게 없지. 이해 갑니까 이거? 근데 붕산은 물 100g에 대한 용해도가 5g밖에 안 돼요. 5밖에. 5g까지만 녹는 거예요. 근데 물이 100g 있으니까 5g까지만 녹는데 얼마 넣었어요 처음에? 50g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g은 녹아 있지만 45g은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붕산이 45g 석출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물질의 특성은 이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겁니다. 자, 온도가 달라져 가지고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80도씨에서는 다 녹일 수 있었어요. 용해도가 크니까.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크거든요. 근데 온도를 낮춰가지고 용해도가 감소해. 그러면 녹는 양이 적어지고요. 나머지는 속출이 되는 거죠. 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7번에 자, 물질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냐. 이거는 일단은 섞이지 않아야 돼 서로. 이게 밀도는 사실은 대부분 다른데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장치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먼저 마개를 열고 분리해야 하는데 마개가 닫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기가 이제 잘 드나들 수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 쫄쫄 나오긴 해요. 조금씩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내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물이 내려가면서 그럼 물이 나중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압에 의해 분별 깔때기 안에 액체가 뚜껑을 열어야지. 예, 뚜껑을 열어야지. 뚜껑을 열면 대기압에 의해 분별 깔때기 안에 액체가 밀려 나옵니다. 예, 밀려서 뭐 잘 내려온다. 마개를 닫고 하면은 잘 안 내려오고요. 마개를 열고 하면은 잘 내려옵니다. 됐지요? 자, 꽃잎에서 추출한 색소를 분리하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것은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는 크로마토그래피인데 이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쓰지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 속도가 다른 그런 성질을 이용한다. 자, 됐지요? 한 10분 좀 더 남았는데 선생님 프린트 줄게. 프린트를 먼저 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